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이석이라고 합니다. 뭐 박수가 나오고 뭐. 저기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 이제 입시를 이해하는 방법 해가지고 요 이제 자료 있는데 요게 자료가 이제 원본은 한 10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건 이제 한 50페이지로 줄인 건데 뭐 고3용, 고2용, 고1용 다 때려 박은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게재했던 어떤 글들 이걸 모아놓은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만든 그 학부모 저 입시 밴드입니다. 밴드 아시죠? 네이버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 5월 중순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작년 요맘때 기준으로 인원이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됐을까요? 지금 회원이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아까 나올 때 보니까 들어오시면은 어머니들 그 입시가 궁금해가지고 뭐 커뮤니티 막 찾아다니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서 찾아서 얻게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냐면 그냥 뭐 자료집 정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자료집 정보 많이 알아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걸 해석하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밴드는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만들어졌고 내용 들어와서 보시면은 감탄 그 자체입니다. 뭐 감동 그 자체고. 가보자 저희 회원들한테 좀 이걸 좀 많이 알리라 그러는데 잘 안 알리는 것 같더라고. 원래 그 어머님들 그거 있잖아요. 뭐죠?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있으니 좀 소문 안 내려고 하잖아요. 나만 먹으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들어오시면은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밴드가 그 특징이 그 40대 여성이 제일 많습니다. 40대 여성은 다 빤하죠. 그죠? 근데 특이사항은 어떤 거냐면 40대 남성도 많습니다. 근데 아빠가 갑자기 그 입시에 관심을 갖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가지면 좋죠. 가지면 이제 엄마의 그 괴로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데 40대 남성들 여기 학원 강사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대 여성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학원 강사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그 코드가 이제 두 가지죠. 이게 어떻게 알려지다 보니까 막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액티비티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가끔 이제 액티비티 하다가 저한테 잘리는 강사들 많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 저기 기사 하나 볼까요? 여기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 모집 비중 73.7%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2018학년도가 내년입니다. 금년은 2017학년도인데 금년은 수시 비중이 69.9%에 해당이 됩니다. 약 70%죠.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설계되어 있는 거 대교협에 이제 보고된 게 73.7%라는 거고, 그럼 뭐 대학이 마음이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뭐 지들이 뭐 많은데 일단 저는 그 숫자에 있어서 이런 거보다는 좀 다른 측면을 하나 보고 싶어요. 어떤 걸 보고 싶냐면은 금년도 정시를 좀 생각할게요. 정시.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정시를 생각하면 정시가 지금 그래도 30.1%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26.3%로 바뀌는 겁니다. 자, 숫자의 앞이 뭐로 바뀌는 거죠? 3에서 2로. 이게 그 사람한테 이 숫자가 와 닿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아이고 약간 몇 퍼센트 줄은 거지만 실제 의미는 어떻게 와닿죠? 굉장히 다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아유 좋은 대학이 있네요. 고려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려대학교. 2018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로 얼마 선발하는 거냐면 85% 선발하는 겁니다. 그럼 고려대는 그 정시 비중이 어떻게 되버려요? 15%. 근데 원래 예전에 수시를 갖다 한때 80%로 80몇 %였는데 확 늘렸던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2011학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연세대가 한번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70대로 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려대가 85%로 여기에 수시를 늘린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고대가 85%로 늘렸으면 뭐 연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대학교에서 정보를 빼내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저기 뭐 정보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숨겨진 정보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연세대학에다 전화를 하세요. 하신 다음에 야 고려대가 이렇게 한다는데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답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고려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연대가 이렇다는데 고대는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가 진행이 돼. 이게 유도신문이거든요. 서로 심리적 경쟁을 붙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좀 하려면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입시 정보는 어디 가서 찾으시는 게 좋냐면 대학교 가서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주변에 뭐 학원 다녀봤자 뭐 그지 같은 말이 좀 거치네요. 제가 여기 안 좋은 건데 여튼 뭐 고대는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대 금년 2018학년도 증명 계획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완전히 학생부 위주라는 것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이제 일반 전형 1200 뭐 고교 추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건 뭐 내년 가서 고민하시면 되고 어저께 아주 좋다 그래야 되나요? 뭐죠? 어저께 그 서울대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수시, 연중, 상시 모집. 근데 이거 내년에 상시 모집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남들 일이고 몇 년 지나야 돼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시 모집이 되면은 정시 어떻게 될까요? 그 상시 모집의 요거는 왜 상시 모집을 하냐면 요건 이제 기사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좀 더 이제 얘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를 더 이제 끌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수시 제도는 어느 나라 것을 본받은 거냐면 미국 걸 본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수시 제도를 본받는데 좀 특이사항으로 여기 끼어져 있는 게 이제 시험 보는 게 몇 개 있을 뿐이고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학생부 위주라는 그 형식으로 뽑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그 어머님들 관심사가 아마 학생부 종합이죠. 미국은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그 시스템이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연중 상시 모집을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서 연중 상시 모집. 그리고 근데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얘들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대학도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가지고 9월 달에 원서 접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막 입학사정관들 매달려가지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가들은 그 가을 되면은 거의 뭐 공포의 계절이라 그러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겪는 그것 때문에 뭐 살이 쪽쪽 빠진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의 구조를 잘 가져가려면 제대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중 상시 모집이 맞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고려대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앞선 선봉으로 이제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고대 뭐 완전히 학생부 위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저기 논술도 없애버리고 이런 판인데. 예? 이렇게 바꿔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연중 상시 모집으로 가면 정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라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시는 이런 경우에만 의미를 갖게 돼 있습니다. 어떨 때 의미를 갖게 되는 수시 때 정원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하나요? 간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서울대학 같은 경우 보면은 모집 단위 중에 정시 모집을 아예 안 하는 데들이 있어요. 수시에만 선발하는 데 있거든요. 뭐 수학교육과 뭐 건축과 이런 데들이 있어요. 얘들은 나중에 수시 때 뭐 정원 못 채우면 그제서야 이제 정시 때 1명, 2명 선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제도의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참 어머니도 이게 참 익숙하지 않죠, 그죠?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실 거죠? 이게 환경의 변화거든요. 환경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 어차피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입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붙게 돼 있어요. 논란이 붙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크게 이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시스템이 원래 설계됐던 시점이 이미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어떤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수시 정원이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시 늘리자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머님들은 수시가 좋으세요? 정시가 좋으세요? 어머님들 정시가 좋다. 여기 제가 이제 기사는 안 갖고 왔지만 선생들은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어머님들 의견이 이길까요? 선생들 의견이 이길까요? 왜냐면은 이제 요새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정시를 늘려야 할 이유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논리로 나온 게 언론 매체를 탄 논리 중에 하나가 늦게 철든 애들을 위해서라도 정시를 늘려야 된다. 그럼 일찍 철든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죠? 그리고 이게 수시에서 이 학생부 종합의 어떤 이 확대 이런 부분 뭐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게 공교육 강화예요, 공교육 강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대화가 하나 있는데 뭐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볼게요. 일단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제 두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빈칸이 두 칸인데 여기 안 나왔어요. 꿈을 현실로 수시와 정시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뭘까요? 수시. 예, 수시.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은 성균관대 설명회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명제라는 것은 항상 그 의미를 볼 때 반대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시가 꿈을 현실로 만든다 그러면은 꿈을 비현실로 만드는 모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정시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어머님들이 지금 내년을 생각하고 있어서 하긴 하지만 참 대치동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제 여기 대치동은 수시로 많이 갈까요? 정시로 많이 갈까요? 정시로 많이 가요. 왜냐면 거기다 뭘 그동안 투자를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거기다 다 때려박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다른 측면을 보면 대치동은 대학을 많이 갈까요? 저기 강남대생을 많이 갈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그 민낯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여기 이제 이 동네 이제 거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환경이라는 그 모토 때문에 오지만 실제로는 상당수는 모 학원 그 먹여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눈높이라는 측면 등들과 이제 결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눈높이라는 게 누구의 눈높이냐면 그게 엄마의 눈높이일까요? 애의 눈높이일까요? 엄마의 눈높이. 정답만 말하시네. 좀 어떤 다른 거 이걸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대입 전형 체계고 전형 요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고 그 용어를 익혀두시면은 이해가 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학생부 수시는 이제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과 실기 위주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 학생부 위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부 교과는 요게 이제 대학 입학 전형계의 기본 사항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니까 우리가 세칙 말하면 뭐에 해당이 되죠? 내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이외에 다른 요소가 이걸 뒤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뉘앙스를 좀 느끼셔야 되고 종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는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과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한다. 이게 학생부 종합의 정의예요. 그럼 여기 포인트가 어디만 붙는 거예요? 비교과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과는 뭐가 돼버리는 거죠? 비교과를 보조하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요새 학생부 종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3들 애들 지원 여부 결정할 때 상당수가 뭐 내신이 몇 등급일 때 뭐 지원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올바른 방법 아닙니다.
뭐를 전제로 해야 되냐면 비교과를 먼저 전제로 하고 그 내신이 이걸 보완해 주느냐 여부를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종합평가 내지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정성평가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죠? 숫자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수치화된 거로만 접근을 하려다 보니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그런 뭐 지원 여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좀 지금 뭐 제가 얘기 드린 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밴드 소개도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어떤 거냐면 그 인식 체계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력고사식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 부분에서 오류를 크게 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뭐 이상한 게 나왔네. 야, 그 학생부 교과. 자, 학생부 교과는 아까 제가 이제 교과 이외의 요소가 이걸 뒤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럼 똑같은 그 논리로 어떻게 되냐면 논술이라고 하면은 논술 이외의 요소가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전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 40%, 논술 6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형식 반영 비율이라 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술을 뒤집으면 안 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어머님도 저기 설명회 많이 다녀보셨죠? 논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논술은 그냥 논술로 승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요새 나온 얘기 중에 이런 게 또 있대요. 어떤 게 있냐면 요새 논술이 쉬워졌기 때문에 내신으로 뒤집힐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논술은 논술 이외의 요소가 뒤집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근데 어느 학원 설명회를 갔더니 논술이 쉬워졌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머니 질문 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애들은 그렇게 질문 받으면서 사는데 예? 같이 고생해야죠. 그죠? 싫으세요? 애들이 몸팔자라고 그렇게 이 개고생을 합니까? 예? 알고 보면 다 엄마의 꿈을 위해 가지고 그냥. 쉽게 대한 이하는 내신 편차가 더 가중치가 더 많아요. 내신 편차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7, 8, 9 그쪽 등급들은 편차를 크게 구성을 해요. 근데 예. 중하위 그러니까 쉽게 대한 이하. 쉽게 대학 이하요? 이하는 예. 내신 반영률이라든가 이게 점수가 논술 그러니까 쉽게 반영률 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길게 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세요. 저기 논술 쉬워도 내신으로 변별 안 됩니다. 그게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우리 사고를 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의 삶을 살아왔냐면은 그 점수로 평가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럼 100점짜리 1명, 뭐 99점짜리 뭐 2명, 98점짜리 뭐 3명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0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등, 99점 2등, 98점 3등 이런 식으로 되죠. 서열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뭐 모집 정원이 3명인 대학이 있다 그러면 뭐 그 3등 거기까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고. 근데 논술은 어떻게 논술도 그러고 그 서류 평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과 관련해서 서류 평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걸 잘 생각하세요. 아까 100점, 99점, 98점은 어떤 구조냐면 그 객관식형 문제인데 그거는 미리 답이 정해져 있죠. 그걸 체킹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논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요. 사전에 그냥 대략적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평가의 어떤 그 지침에 해당하는 답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애들 답안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답안이 모이면은 그 중에서 한 10%를 뽑아서 가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본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평가를 할 때도 이렇게 안 해요. 뭐 100점, 99점 이렇게 안 하고 A 등급, B 등급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A 등급, B 등급이라는 건 이거는 점수가 아니잖아요. 뭐죠? 그러니까 뭐 교수 마음이에요. A 플러스도 주고 뭐 A 마이너스 주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건데 이건 일종의 서열이에요. 그래서
A가 가장 많은 놈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 거기에다 인제서야 100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조상 내신은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어떤 수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먼저 점수가 정해지고 서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논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열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논술에서는 전원이 100점이 될지라도 얘들을 다 서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미세한 편차들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전원이 0점일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죠? 미세한 편차 만들어서 다 서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학이 이거 채점하는데 고민 굉장히 하는가 우리가 괜히 걱정을 해주는데 알아서 잘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논술 얘기가 많아서 그러지만 또 논술 선생이라서 제가 논술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제가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그 외눈박이 나라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사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체가 워낙 확고해가지고 잘 안 깨집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논술 시험 보는 애들이 한 수만 명 되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저 많은 걸 어떻게 채점할까 걱정 많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선풍기를 동원한다는 썰도 있고 그죠. 채점 안 어렵습니다. 우선 그 중에 상당수는 쓰레기 답안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채점 안 어려워요. 그냥 일사천리로 다 나가요. 여러분 어머님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 답안이 다양해지면은 그게 그 채점이 그렇게 쉽겠어? 뭐 논술은 창의적으로 서술해야 된다던데? 다양한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채점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한 답안입니다. 답만 유일한 게 아니라 논술은 또 과정평가한다고 들어보셨죠? 과정도 유일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논술 관련돼서 얘기 드리면은 창의적으로 서술하시면 창의적으로 떨어지십니다. 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점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괜히 교수들 괜히 그 채점 어려울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말 나온 김에 서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신으로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대략적인 추산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쓰려면 그래도 뭐 내신이 뭐 1점 초반대 등급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강원대학 정도 쓴다 그러면은 뭐 4등급 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종합 쪽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서류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사전적으로 어떤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아이들의 학생부가 모여야 됩니다. 원서 접수에 학생부가 이제 모이게 돼 있죠. 학생부 집단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뭘 만드는 거냐면은 여기서 적절한 수준이라는 쪽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면서 그 입학사 장관들이 보면서 적절한 수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애들이 내신이 짱짱해요. 그럼 굳이 이거 내신으로 변별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요소, 좀 더 뭔가 특이한 거 이걸 갖다 뽑아서 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 지원했던 애들이 수상 실적이 짱짱해요. 그럼 굳이 수상 실적으로 할 필요 있겠습니까? 다른 걸 가져다 하지. 그죠? 독서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활동이라든가 아니죠. 또 내신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평가 쪽은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은 일단 뒤에서 얘기할 건 미리 앞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학생부 종합 지원을 할 때 이제 어떤 기준을 많이 하냐면은 얘기를 많이 하냐면 기준이 워낙 이 학생부 종합은 기준이 무한대예요. 다시 말하면 없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년도 선배들과 비슷한 그러니까 선배들을 비슷한 롤 모델로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다 뭐 저희 상담해 보시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학생부 종합은요. 그 학교 전년도에 어땠는지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쫓아가는 거야. 뭐 어떤 선배가 로봇 동아리를 했다 그러면 나도 로봇 동아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신 만드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면 나도 내신 만드느라고 고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있어요. 전년도와 금년도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롤모델이 절대적인 구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 예. 그 기준이 예. 그게 뭐라 그러지? 그게 지원한 아이들 예. 모아진 다음에 만들어진다는 예, 예, 예. 그 집단에 따라서 예, 그 나중에 집단에 따라서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 집단을 서로 집단 내에 이제 비교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비교 쪽에다 그 인공지능 도입하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하면 순식간이죠. 여기 이제 논술, 그 다음에 듣기, 그 다음에 그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제 수능 이렇게 돼 있는데 수능은 학생부 교과 논술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 하는 영역이에요. 특기 쪽엔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자, 학생부 종합이 우리 설명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학생부 종합은 이거 다 얘기하기 어려워요. 학생부 교과는 쉬워요. 교과 잘하면 내신 좋은데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전체 집합에서 나머지가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해본 건데 교과 요소, 논술 요소, 특기 요소 이런 걸 다 뺀 그 나머지가 학생부 종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거로 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다양한 사람에 대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준 구조다 이거예요. 즉 그냥 우리 이게 학생부 종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깜깜이 전형이라 그러죠. 깜깜이가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쓸데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 편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이제 중도 탈락자 수를 좀 계산을 해본 건데 입학 정원 대비로 서울대가 이제 7%, 연세대가 10.5%, 고대가 뭐 13%쭉 내려가다 보면은 건국대 20%. 내년 이제 중도 탈락이에요. 이거는 이제 1, 2, 3, 4학년 통틀어서 탈락하는 거를 이거 제가 이제 입학 정원으로 대비시킨 건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런 감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느 학교일까요? 예? 강대 또. 이게 요새는 좀 많이 퍼졌구나. 연세대라고 답이 나온 거. 강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강대가 얼마나 보낸다고. 저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중도 탈락이 대부분 상당수가 한 6, 70%가 자퇴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명분이 있죠. 이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건 웃긴 소리예요. 하면 다 적성에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죠. 실제로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건 그 겉포장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눈높이에요. 눈높이. 자, 자, 우리나라 재수생이 연간 재수생이 대략 13만 명 정도 돼요. 반수생이 6만 5천 명입니다. 반수가 다 어떤 그룹들이겠어요? 여기서 티 나온 애들이겠지, 그죠? 대학이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자,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연장선입니다. 어머님들은 정시가 좋아요 이랬지만 선생님들 수시 좋아하고 대학도 수시 좋아하고 어떻게 될까요? 뭐냐면 이게 적응하시란 얘기예요. 적응 못하면 진화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생물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진화한 종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이런 분위기에 맞도록 쫓아가셔야 되는데 대다수는 뭐 그렇지 않죠. 요새 이제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던지고 있는 화두가 어떤 거냐면 수능하지 말아랍니다. 미치겠죠? 막 그 얘기가 나오죠 지금. 그럼 수능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되죠? 내신 또 이러면 너무 또 재미가 없고 내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내신 좋아야 된다, 내신 좋아야 된다 여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룹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영 보면은 내신이 1점 초반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뭐 4등급이어도 되는데, 예?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신이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적용을 하는 쪽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선발하는 거 맞아요, 그거로. 그럼 학생부 종합인데 내신 이런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학에서 아니 저기 학생부 내신으로 이제 선발하고 있는 일정 비율인데 뭐하러 그 내신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가겠어요, 그게, 그죠? 그게 학교 생활 충실.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던지는 얘기인데 우리 그 대치동 어머님들 제일 큰 걱정거리죠. 수시에 납치될까봐. 만약에 내년에 어머님들 그 수시에 납치되면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이제 바뀌셨네요. 예전에는 그 우리 이제 택도 없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수능 대박이에요. 대박 나올까요? 쪽박 나올까요? 현실 인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이러시면 어머님들 수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박을 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상 그 꿈에 대한 그 저기에 도전과 열정으로 매달리게 되면 어딘가로 가게 돼 있어요. 대치동에 70% 가는 쪽으로. 나중에 근데 재수하면 또 현실화돼요. 재수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방금 던진 기는 한 거지만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과 관련해서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학생부 교과 대비해야 됩니다. 교과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내신이어서가 아니라 교과도 비교과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어머님들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내가 국어가 1등급이에요.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정량평가에서 드러나는 정보는 어떤 거냐면 요 숫자밖에 없어요. 더하여 뭐 정량평가에 어떤 정보를 더 만든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평균해서 뭐 1.5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보일까요? 국어 1, 영어 2. 자, 어떤 의미가 보일까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게요. 1학년 1학기 때 국어가 3등급이었어요. 2학기 때 2등급이었어요. 2학년 올라갔더니 1등급 됐어요. 자, 정량평가를 하면 국어에 대해서는 321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거의 어떤 평균치 2등급이구나 이거만 나오는 거예요. 정성평가하면 뭘 알 수 있죠?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성평가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이 두 가지만 비교한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3하고 2예요. 그럼 뭐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영어를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제 상대평가제 어떤 등급 구조로 가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거는 뭐 조만간에 이제 얘기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취평가제라고 들어보셨죠? 성취평가제는 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절대평가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때 가면은 이제 또 다른 양상이 되긴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거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내신으로 어느 대학을 학생부 종합으로 뚫었다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교과가 비교과로 해석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과도 비교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 가령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얘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국어가 3, 2학기 때 2, 2학년 때 1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야는 어머님들 뽑고 싶죠? 그죠? 근데 거꾸로 할게요. 얘가 영어가 1학년 1학기 때 1, 2학기 때 2, 2학년 됐더니 4. 어떻게 알고 싶으세요? 안 뽑고 싶죠? 3으로 바꿀 걸 그랬다. 국어요, 국어. 이 평균은 똑같아지지만 어떻게 돼버리죠?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잘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고, 수시 일반전 영어가 서울대 수시 일반전 영어와 관련해서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토플 안 하셔도 됩니다. 토플은 학생부에 기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능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서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올바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등급 자격 기준 획득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이게 우리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이에요. 그죠? 서울대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빼고 참 연대하고 고대는 그 학생부 종합의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성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정원이 클까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은 쪽이 클까요? 적용되지 않은 쪽이 훨씬 큽니다. 특히 이게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제 기억으로 그게 한 50% 정도 그렇게 잡는데 내년 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수능 최저 학생부 종합은 기본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면 수능을 빼고 가는 쪽입니다. 그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능을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본 거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기 이 분석적 평가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정량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더하고 빼고 하는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종합적 평가 분석적 평가 아닌 거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요. 종합 평가는 예측 가능이 안 돼요. 언제 예측 가능 좋아하시죠? 우리가 점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쪽은 예측이 불가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깜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돼요.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신 1점 몇 등급인데 학생부 종합 가능한가요? 뭐 이런 그쵸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학생 종합에서는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 빨리 넘어갈게요. 재미없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이제 경희대학교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그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금년도에 공개를 했는데 요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거 많이 공개돼요. 엄청 공개되고 있고 근데 공개 잘 안 하는 대학이 어디냐면 연대하고 고대예요. 근데 설명회 때는 공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참 어머니 설명회 가시면 제발 프리즈 제가 부탁드리는데 대학교 설명회 좀 가세요. 학원 설명회 돌아다녀봤자 그건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기는 좀 예외로 하셔야지. 또 이걸 또 순수한 교육 목적의 학원. 저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하시네. 너무 강요를 하는 거 같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네오르네상스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인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드릴게요. 논술 같은 경우에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얼마냐면 보통 3등급 근방에 몰리게 돼 있어요. 이 3이라는 숫자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죠. 어떤 교과목별로 등급을 산정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떤 한 학생의 개인으로 축소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과목에 걸쳐서 국어는 1등급, 뭐 영어는 2등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한번 평균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5월 9등급인 애는 거의 없어요. 그죠? 5월 9등급이라는 것은 이것은 5월 1등급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5월 8등급 없어요. 찾기 어려워요. 5월 7등급 가끔 보여요. 왜냐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근데 수시로 대학 갔습니다. 예. 자 5월 6등급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균 6등급이 인재서야 뭐냐면 그 세칭 말하는 꼴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의 어떤 성적 분포가 보통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1에서 6 사이에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1.1, 1.2, 뭐 3.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의 것을 다시 이 집단의 내신을 다시 평균을 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평균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옵니다. 3.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논술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보통 3 고근방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논술의 내신이 고려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로 뭐냐면 합격자가 3등급대라고 하면 불합격자도 3등급대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의대는 좀 달라져요. 논술 제가 지금 논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대는 보통 2등급대예요. 2등급 초나 아니면 1등급 후반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의대들은 뭐 내신으로 뽑혔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대를 4, 5, 6등급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4, 5, 6이. 얘들이 자신을 믿고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을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서울대가 대략 내신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은 일반 전형의 경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이건 초급강 내신들이에요. 이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대략 1.7에서 2점을 잘 안 넘어가요. 그 평균값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서울대는 내신이 중요한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부 종합에서 일반 전형에서. 근데 저는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의 60만 수험생이 전부 다 서울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울대 내신 평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잡아 당길 수 있거든요. 전국의 그 서울대 기준에 맞는 애들이 꼭 반드시 그게 내신이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특이성이라든가 자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면 분명히 괜찮은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주변엔 우리의 문화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정량 평가를 통해서 애들을 선발하게 되면은 그 에디슨이라든가 이런 애들 개발 못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가져가면 그 에디슨을 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뭐 내신은 6등급일지라도 뭐 기가 막힌 뭔가가 있겠죠. 서울대에서 뽑아가야지 이런 애들. 실제 그 시도를 했던 대학이 어디냐면은 연세대학이 이번에 아마 폐지됐던가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창의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내신이고 이거 고려를 안 해요. 그랬더니 뭐 극단적인 애들이 합격을 해버렸죠. 뭐 알고 봤더니 내신 뭐 7등급 그런데 뭐 곤충 박사 막 이런 애들. 또 뭐 역사서를 갖다가 이렇게 논문을 쓴 애들 막 이런. 그런 애들을 갖다 뽑는 이게 구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나 연고대도 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막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이런 얘기는 있어요. 6등급이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실제로 시도를 했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서울대 내신 4.5로 돌파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확 이제 입이 딱 벌어져요. 그 다음에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질문 나올까요? 어떻게? 이건 새로운 질문인데요. 보통은 이제 특목고 아니냐 이건 질문이에요. 나 그거 얘기 예상하고 던졌더니 영 엉뚱한 소리가 나. 근데 그럼 이만큼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건강한 질문이에요. 특목고 아니에요. 일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가 그걸 한번 질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되더라고. 왜냐하면은 그건 있어요. 얘 똘똘하구나 이런 거. 좀 해볼만 하겠다 이런 것들 느낌. 그리고 실제로는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수능을 잘 보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하고 배짱 가지고 한번 질러본 거예요. 질렀더니 되더라고. 실제로 이제 제가 처음 서울대 돌파했었던 아는 어떤 애냐면은 가는 내신이 한 1.8등급 이 정도 되는 애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가 그 당시에 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일반 전형에서 어떤 얘기가 아니면 뭐 올림피아드 상 한두 개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 없이 했어요.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자기 확신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특징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이따가 막 급하시네. 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좀 얘들 표가 경희대 표가 아주 잘 얘기가 돼 있어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경희대에서 뭐 관심 있을 때는 아마 뭐 의예하고 뭐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숫자 한번 보세요. 의예는 1.33이에요. 평균 등급이. 근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애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는 합격자, X는 뭐죠? 불합격자인데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집단이 아예 여기에 몰려버렸죠. 그죠? 학생 종합인데 치에는 근데 숫자가 얼마나 났어요? 2.41이에요.
시에가 2.41 평균이라는 것도 좀 그렇게 좀 믿겨지지는 않죠. 근데 얘들 보세요. 합격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분포가 돼요. 여기까지. 어디? 6등급까지. 도리어 불합격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죠? 더 많이 몰려 있죠. 네? 이게 제가 이거를 얘기 드리는 이유가 아마 어머님들 그 상식을 좀 자꾸 깨려는 거거든요. 깨뜨리려는 거.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절대적 요소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야지 중요한 건 뒤에서 해야지 앞에서 하면 됩니까? 네? 아, 바쁘시구나. 가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또 넘어갈게요. 저기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괜찮다니까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예? 저희 친절성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답변하는 인간 중에 저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불친절 그 자체입니다. 저도 좀 불친절해요. 알고 보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건데 이게 참 막연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충실해라 이거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 그런데 지금 모델이 될 만한 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서울대학교 가시면은 그 학생부 종합 설명서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게 교과서예요. 그게 교과서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꼼꼼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의 입장에서는 어머님들은 항상 그 걱정만 하고 살잖아요. 그죠? 가령 보세요. 여기 보면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이렇게 맞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길로. 와, 말이 진짜 그냥 짜증나죠. 그죠? 그 다음에 교실에서 수업에 도전합시다.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뭐라고 하죠? 넘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다 뭐죠? 이쪽인데. 자, 근데 그러니까 학교 교과 과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서울대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어라. 누가? 학생이. 자, 학생의 역량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스스로 뛰어넘어라.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공식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숫자 결과 얻어내고 이 과정 갖고 있죠. 자, 수학은 제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아까 뭐 진짜 수학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수학은 이제 연산 파트하고 증명 파트가 있어요. 어머님들은 저기 계산하는 게 좋으세요? 증명하는 게 좋으세요? 계산. 싫은 걸 하세요.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수학입니다. 그게 진짜 수학. 가령 예를 들면 근해 공식 같은 경우 기억하시잖아요. 뭐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할 때 뭐 x 이퀄 뭐 2a분의 어쩌고 저쩌고. 증명 한번 하시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어떤 그 공식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은 요새 프로그램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저희 심지어 미적분 같은 경우도 매스매티카, 매트랩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다 해줘요. 우리 실제 수능에서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걔들이 해줄 것들을 갖다가 더군다나 조만간에 또 인공지능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지능이 증명도 잘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것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거 뛰어넘어라 이런 부분과 이제 뭐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자. 어떤 거냐면 그 연관되는 것들을 그 지식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책 한 번 읽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것들. 이거 저기 서울대학교 그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 교과랑 관련해서 탐구활동, 모든 수행과제, 뭐 토론활동, 글쓰기 등 특히 좀 글쓰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논술 선생이라 가지고 뭘 겪냐면은 한 2년 동안 계속 겪고 있는데 요새 심각해졌습니다. 그 대학 교수들이 채점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아시면 돼요. 뭐 교내 대회 참여 종류나 횟수 수상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등등 이런 식의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생들이 해야 될 얘기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학생부의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당수가 이런 걸 게을리합니다. 그나마 요새 이제 눈뜬 어머님들은 막 그 학생부 이제 기재될 그 타이밍 잡아가지고 막 뭐 학교도 쫓아가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그런 거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액티비티를 했을지라도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평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뭐에 근거하는 거냐면 바로 학생부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거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류평가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되지만 자기소개서는 어떤 거냐면 보조자료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독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보조자료에 불과하고 뭐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대요. 보니까 합격자 수소, 불합격자 수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대요.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합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부 자체. 그러나 그 자기소개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합불자소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잘쓴자소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학생부가 아무리 자소서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뭐 자소를 보면서 뭐 눈물을 철철 흘릴 정도 감동을 줄지라도 학생부가 개판이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지. 뭐 기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거죠. 근데 이게는 좀 기술적인 요소는 있어요. 이건 뭐 그걸 제가 얘기 드리긴 좀 그렇고 어떻게든지 기록을 해두면 그게 이제 해석이 되는 과정이 오게 돼 있어요. 해석 과정.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퀴즈는 안 할게요. 이제 힘들어하시니까. 이런 얘기, 이거 재밌네. 그 서울대가 2018학년 입시부터 수능 영어 비중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그건 아시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영어 공부 손 놓을까요? 저기 서울대가 영어 비중 확 줄인다는데? 영어 영어 90,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90점만 맞으면 되는데, 딱 그 수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려워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정시하는 얘기예요. 정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밴드에서 수했던 얘기인데 진짜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수학이니까 여기 진짜 수학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했던 영어가 뭐냐면은 전부 다 뭐를 얻는 평가였죠? 점수 얻는 평가였었잖아요. 이제 그거가 아니라 실제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구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서울대에서 도구 과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 진짜 영어라는 게 시험 영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어를 가지고 문학, 어학, 경제, 사회, 물리, 음악, 미술 뭐든지 커버할 수 있는 거기까지 파고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영어에 뭐 본토어를 하는 수준 그거 아니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한번 이 영어를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들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 경험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학생부에 쓸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은 나 해리포터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아예 영어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뭐 독서란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영어 수행 평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영어에 대한 뭐가 있다고 보시죠. 해리포터 이거 굉장히 두꺼워요. 이만큼이에요. 뭐 어떤 성실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죠 집중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시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데서는 이제 요새 영어학원에서 뭐 그랬더니 뭐 탭스가 진짜 영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장담합니다. 쓰잘데없는 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까놓고 얘기하면은 이게 학생부 종합은
그 학원은 학생부 종합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이 뭐가 좋냐면 학원도 점수로 나오는 무엇인가가 더 좋아요, 실제로는. 왜냐면 그게 매출 올리기가 편하거든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에다 학원이 뭐 시스템을 맞추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매출은 그 쥐꼬리만큼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또 학원가의 분위기가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내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내신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신은 뭐로 선발? 내신 쪽은 학생부 교과에서 선발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학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출 올려야 되니까. 그래 먹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학생부 종합의 어떤 의미, 불투명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롤 모델이 해결 방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학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어머님들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으세요? 욕심은 그냥 이제 둘 다가 아니라 이거 하나만 하면 원래 해결이 되는 건데, 그죠? 의사 되고 싶으세요? 서울대 의대 가고 싶으세요? 이거 진짜 이게 이런 얘기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나 의사가 관심 없어 이렇게도 얘기하셔야지. 전부 다 여기 몰리셔가지고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냐면 이 개성 있는 어떤 학생을 뽑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대라 그러면은 의사라 그러면 어떤 그거에 맞는 인력을 갖다 뽑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고 해서 너 수능 만점이니? 그럼 의대 가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더하여 제가 이제 질문을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의사냐 서울대 의대냐 이거는 목표치가 좀 다르잖아요. 의사라는 건 뭐죠? 직업으로서 삶으로서의 어떤 목표를 갖는 건데 이건 뭐예요? 경쟁이에요, 이거는. 자존감은 누가 더 강하냐면 이쪽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게 학생부에 드러납니다. 그게 보여요, 진짜로. 그리고 그런 애들이 합격합니다.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심리적인 용어를 제가 써서 그랬지만 전제 조건은 나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보통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뭐로 끌고 가냐면 진로 탐색 활동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이제 서울대 애들 같은 경우, 서울대 연대 애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서영고 쪽 이쪽 애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들 어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화가 돼요, 진짜. 그리고 사람이 달라 보여요, 얘들은. 근데 서영고를 갔다가 수능으로 들어간 애들은 아직도 어린애예요. 근데 근데 학교 레벨별로 그 차이가 약간씩 있긴 있어요. 서성안으로 가는 뭔가 어른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어색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치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알면 소신이 생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야한테 있어가지고는 어떤 거냐면은 서울대 의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의사 될 수 있으면 어딜 가도 되는 거예요. 저기 제주도 의대를 간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그죠? 그거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야한테 의사라는 건 뭐냐면 재밌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냥 학생 부분은 의도성이라는 게 보여요. 의대를 목표로 하려고 그냥 봉사활동도 병원에서 그냥 발라놓고 그 다음에 해놓고 있는데 그 어색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떨어져요.
의도성이 본인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건 어머님들이 보시면 알아요.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던진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영역은 엄마의 꿈이 실현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는 엄마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아이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 뒤집어지게 하는 놈들 나오게 돼 있어요. 엄마, 나는 저기 요리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아, 요리사 좋습니다. 셰프, 그죠? 그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저의 꿈이 제빵이었습니다. 그거를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요새 이제 제가 제 취미가 이제 요새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좀 놀고 싶어서 칼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양배추를 썰었더니 제 지금 칼질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다지기를 한 거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아마 감탄하실 겁니다. 착착착착 썰어가는 게 거의 뭐 제 신의 경지인데 요리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게 더 좋습니다. 여기 와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어요.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그 이제 뭐 2학년은 좀 2학년도 뭐 시간 널널하니까 좀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학생부가 이쁘게 나옵니다. 활동이든 뭐든 간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니라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제대로만 기재하면. 제대로 기재 안 했을 때가 문제라서 그렇지. 기재만 돼 있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결과는 뭐 이제 뜻밖의 결과가 되죠. 중요한 건 칼자루는 근데 내가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대학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서류평가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모여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영역은 이런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 이제 점수를 취득하는 쪽에 있어서 경쟁이라는 것은 남과의 경쟁입니다. 그죠? 남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워낙 경쟁을 좋아하니까 이거를 학생부 종합에 정의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의 경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나가 돼야 됩니다.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도닦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애가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옆에서 보시면 즐거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엄마도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뭐 같이 돌을 닦으면서 이제 정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건 뭐냐면 의도성을 보이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의도적인 건 눈에 보입니다. 아주 희한한 거. 그 요새 소논문이 대필이 아니죠. 소논문이 유행입니다. 그 금년도에 아마 제가 소논문을 다 두들겨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에 그 어디서 이제 사례로도 얘기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논문을 어떻게 썼냐면은 뭐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뭐 뇌에 뭐를 추적한다 뭐 이런 식의 논문을 써놨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뇌파 검사가 어디 있어요? 떨어집니다 이거. 근데 고등학교 중에 이제 뇌파 검사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있어요. 어디요? 그지 시설돼 있는 데 있어요. 어디요? 과거 같은 데 가면 그 비슷한 기기가 좀 만들어가지고 해요. 그런 것들. 그게 아닌 이상은 뭐죠? 이 저기 뭐 어거지로 그런 거 만들면 그 아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여집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접근하는 방법은 그 학생부 종합이 이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들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닌 것들을 배제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제하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는 건 뭐냐면 요 영역입니다. 여기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해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함이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작게라도. 그래가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껴가다 보면 학생부 기재가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 예쁘게 학생부가 예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진로 탐색 및 어떤 적성하고 관련된 건데 적성 부분을 한 번씩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유 아빠가 의사야, 엄마도 의사야, 그러니까 나도 의사야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러한지. 원래 꿈이라는 건 변하게 돼 있고 적성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접근할 때 있어가지고 이제 입시라는 목전에 닫히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나중에 뭐에 걸려들게 되냐면은 이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적성이 실제로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엉뚱한 게 나와버렸네. 이제 잠깐만. 이건 제가 이제 그 저기 회사 입시회사 사람하고 이제 저 뭐죠 대화했던 내용인데 요새 입학처 분위기 정시 줄이는 수준 이건 제가 말한 거고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은 입시 업체 지금 입장입니다. 앞으로 입시 학원들은 뭐 먹고 살지 이거 걱정이에요. 이거. 예.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원래 우리 DNA 유전자가 이제 사교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고생 좀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엉뚱한 게 자꾸 나오지? 넘어갑니다. 자, 이 단어를 기억을 하세요. 인상, 이미지. 이게 뭐냐면은 애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본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부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그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기 학생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선생 하나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담임 선생 셋에다가 교과별 선생들을 뭐 10몇 명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써대기 시작하는 건데 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10여 명의 어떤 선생들 서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알고 보면 내가 나를 알려고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답했다면 제가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기 뭐죠? 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저기 뭐 성불을 했든가 뭐 그러겠죠, 그죠? 저는 그거가 안 되는데 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학생부는 여러 사람이 본 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바라본 그 사람들의 그 인상이 학생부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공통점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나의 특징이거든요. 일종의 나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남의 눈에 비친 나가 그게 더 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가 대학에서 학생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뭐죠? 그런 여러 사람의 관점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건데 그거를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학생부도 읽어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읽으면서 얘가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얘가 이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어떤 특징, 그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많아요.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엄마들한테도 어떤 거냐. 보다가 얘는 저기 감수성이 예민하네. 얘는 뭐 저기 논리적이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이미지가 얘의 어떤 특징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부와 자수의 일치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무작위로 아무 활동 그 학생부 중에 어떤 학생부가 제일 거지 같은 학생부냐면은 두껍기는 어지간히 두꺼운데 중구난방. 이것 봉사도 잘해. 또 공부도 잘해. 또 또 운동도 잘해. 그럼 좋긴 좋은 건데, 그죠? 하여튼 중구난방이 있어요. 중구난방. 그것도 어떤 집중도가 거의 없이 그냥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로 읽기가 힘들어요. 전혀 특징이 없고 저는 그럴 때 어떤 걸 느끼냐면은 아이고 엄마가 애를 조져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여요. 엄마가 조진 애도 나타납니다. 그게. 그러면은 거의 그 부분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그 인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엄마하고 누가 같이 읽으면 되냐면 아빠가 같이 읽으면 돼요. 그럼 그 아빠의 시각과 엄마의 시각의 공통점이 A의 그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걸 하셔야 되면 그 특징을 앞으로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특히 내년 입시하고 관련해서 얘기 드린다면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은 내년에도 정시는 있습니다. 그죠? 정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도 정시는 있는데
이 과감함이라는 건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은 이 학생부 종합이 알고 보면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여기가 알고서 되면 그 과감한 게 좀 필요한 게 어느 정도냐면 내년 입시에서는 정시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학생부 이거로 하고, 그러니까 학생부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또 학생부 기본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놓고서도 학생부 종합하면 제가 뭐 얘기 드릴 수 있는 대학이 뭐 갑자기 눈높이가 이렇게 픽 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년 입시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입시의 구조가 진짜 바뀌는 게 어떤 거냐면 고3 내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거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면 비중이 이쪽으로 확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수능할 시간 없어야 돼요. 서울대학이 과학고등학교 애들을 무지하게 많이 뽑아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구가 원래 똑똑해서. 안 똑똑해요. 제가 볼 땐 거기 밥통들이나 일반고 밥통이랑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 교과 과정이 학교생활 충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충실하냐면은 애들이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과거 애들 과거 영재고 애들 수능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10월 달에요. 10월 달 한 달. 한 달 달라당 하고서 수능 보러 가니 뭐 결과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과거 애들 중에 뭐 수능 잘 봤으면 뭐 의대다고 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재수해서 간 애들. 재수하고 다니고 또 이것들은 또 그때는 또 잘해요. 무지하게 잘해요. 근데 과거의 어떤 정상 시스템 내에서는 수능이라는 게 답이 안 나옵니다. 수능이 그렇게 좋은 시험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교과 과정에 충실했더니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냐? 안 나오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구조를 갖다가 어머님들이 추구를 하셔야 돼. 그게 모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뭐냐면은 이 내년에 도래하는 어떤 이 시스템을 버텨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상으로 뭐 할 얘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뭐 제일 큰 것들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자존감이라는 얘기 제가 얘기했죠. 인상이라는 얘기했죠.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